네,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돌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한 후보를 향한 이른바 연판장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주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그동안 좀 침묵하던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힌 배경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공방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암묵적인, 묵시적인 관여를 전제로 한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 관여하지 않고 있고 관여할 계획도 없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판장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관여를 전제하고 나오는 멘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원들에게 그릇된 또 세택을 가져올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한 것 같고,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은 그러니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인 거죠. 이것이 뭐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를 한 부분을 왜 응답을 안 했느냐, 이것이 모욕이다, 뭐 할 의무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이겨야 되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략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당원들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드라이하게 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평범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서로 약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처럼 대통령실에서 좀 입장을 밝힘으로써 뭔가 전당대회 이 개입설을 좀 차단하고 당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입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뭐 선거 계획, 당무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혀야 되는 당연한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선거 과정에서 그 용산 뭐 대통령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선을 긋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선거 과정에서는 그거와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후보 측의 반박처럼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게 이제 제2의 연판장 사건이다, 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 연판장 사태도 지난 작년 뭐 3.8 전당대회 때 용산에서 원하는 후보를 하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렸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용산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셈이 되니까 용산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지금 이 전대에서 이슈가 윤한 갈등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뭔가 그 관계 설정이 굉장히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 뭐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 보이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이제 전략적으로 계속 이제 그 용산과 싸우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약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선거 과정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한동훈 그 후보 측의 전략은 뭐 제가 대충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연판장이라는 단어도 원래 맞잖아요. 연판장은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상정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당협위원장이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연판장 돌리는 거는 제가 볼 땐 그 당내 선거법이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심정을 얘기한다 그러면 당협위원장들은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저 문자대로 사과가 있었다면 선거 결과가 약간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본인들의 아쉬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의사표시를 하는데 저것이 마치 특정 세력에 의한 연판장으로 저걸 더 덮어 씌운다. 저는 이러면 서로 갈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협위원장들의 아쉬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성실하게 해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 판단해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응답을 안 한 거다. 그냥 응답을 안 할 리는 없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다른 평론가들이 와서 그냥 추정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예. 캠프 입장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당협위원장에서 볼 때 뭐 그 당시 그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든가 그래도 아쉽다라든가 뭔가 저런 공방을 보고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 것인데, 저것이 마치 대통령실과의 어떤 전선을 딱 정하는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면 저는 글쎄요, 분열과 갈등은 어느 쪽에 조장했는지 서로 닭과 뭐 계란의 이런 무한순환처럼 확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좀 한동훈
후보가 어떤 입장,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앞서서 한동훈 후보는 이 김 여사에게 받은 메시지와 관련해서 사과의 취지가 아니었다. 당무 개입, 전당대회 개입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한 상황이고 지금 다른 당권 주자들은 다 한 후보를 맹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행위라는 말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각 후보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거든요. 해당 행위라는 것은 이제 해당의 의사가 있어야죠. 해당의 고의가 있을 경우에 내가 이 당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좀 잘라내겠다. 이런 의사가 있을 때는 해당 행위라는 표현이 맞는데 어쨌든 저 당시에는요. 저게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그 대상이었잖아요. 본인이 사과하느냐 마느냐 갖고 당내에서도 상당한 목소리가 있었고 예. 또 국민들 요구 중에 그런 내용도 없잖아 있었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의결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재의결까지 상당히 민주당이 시간을 끌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선거에서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의 그 컨텐츠였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방법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저 문자 내용처럼 여러 가지 고민스럽지만 나는 뭐 당에서 요구하면 내가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당무 개입이 아니고요. 이거 왜냐면 당의 정책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나와 관련된 문제인데 내가 사과할지 말지 당신들이 판단해가지고 의견을 주면 나 거기에 따를게. 이건 당무 개입이 아닙니다. 저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답변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 답변 안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 모욕이냐 이런 문제는 당에서는 관심 둘 사항은 아닌 거고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당내 공식적인 처리기구에서 논의했느냐. 논의해가지고 이건 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결론 내리고 만약에 거기다 응답을 안 하고 나서 이렇게 끝냈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저걸 갖다 당의 공식적인 논의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그러면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연판장 논란을 이제 언급을 해주셔서 일부 이제 원외 인사가 오늘 이제 한 후보 사퇴 기자회견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후보가 예정대로 해봐라 이렇게 맞받은 상황이고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 커지는 것을 이제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앞서서 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당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한동훈 지지하냐 지지 안 하냐에 따라서 약간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친윤에서 전선이 그어진 부분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연판장 관련해서도 지금 윤기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당시의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네. 나는 의도가 달랐다.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2의 연판장으로 규정하고 아예 핥으면 해봐라. 이렇게 약간 싸움을 계속 맞받아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대응한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한테 뭐 득표에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뭐 결과로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계속 이번에 지금 쉽게 말하면은 뭐 그 한동훈 후보 측을 향한 공격에 있어서 예. 굉장히 계속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문자 논란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 측한테 굉장히 약간 불리한 이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총선 참패론 한동훈 책임론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는 약간 허구였는데 지금 이른바 이 총선 때 가장 중요했던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당시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이제 배신자론을 통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공격받고 있는데 이 배신자론에서도 문자를 어떻게 보면 읽고 이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걸로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굉장히 친한 관계였는데 진짜 용산에서 이야기하듯이 절윤을 한동훈 후보 측에서 먼저 했구나. 한동훈 후보가 먼저 배신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상의 간접적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지지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면에서 볼 때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이제 위기를 어떻게 좀 돌파할까 굉장히 약간 불리한 이슈가 터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광역 단체장들이 어제 원희룡 후보와도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배신의 정치다, 당정 갈등이 우려된다 이러면서 한동훈 후보를 때리고 있던 원희룡 후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광역 단체장을 만난 그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울경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예. 부산시장, 울산시장, 그다음 경남지사. 우리가 부울경으로 표현하는 그런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만났는데 이전에 이제 TK 분들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26, 7일 정도에 또 경남지사를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 거기 가서 공약에 대한 이해도 좀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뭐 다리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저기에는 원희룡 그 후보만 간 것이 아니고 모든 후보들이 돌아가면서 좀 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부울경하고 TK가 이제 당원들의 4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약간 투표율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수도권이 37, 8%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코어 지지층이 있는 부울경에 더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도 더불어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캠프별로 내부적으로 전략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코어 지지층인 부울경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 당대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전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가 출마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요?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맞상대가 지금 뭐 김두관 의원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뭐 그렇게 강력한 이제 적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이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대권 행보라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의 비전과 가치 아니면 철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검사 탄핵처럼 어떻게 보면은 강경 일변도의 그런 이제 행보들을 가해지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약간은 지난번에 연금 개혁이니 아니면은 뭐 종부세 관련해서 약간은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되게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이제 경제 민생 그리고 본인의 어쨌든 새로운 이재명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중도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역시 경제와 민생에 좀 중점을 둘 것이다. 어떤 좀 메시지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직관적인 그 조치를 취하겠죠. 예를 들면 뭐 개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개헌의 내용은 뭐 다르겠지만 그 개헌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의 선명성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뭐 대통령의 그 뭐 중임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권력 구조 내지 기본권 조항과 관련돼서 또는 뭐 토지 공개념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개헌 얘기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갈 것들에 대해서 직관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서 김두관 전 의원의 지금 출마 여부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뭐 김 전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글쎄 이 전 대표 어떤 들러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김 전 의원이 좀 출마를 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지금 현직 경남도당위원장인데 그걸 사퇴를 했거든요. 예. 아마도 출마에 이렇게 수두를 밟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뭐 지금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정성원 의원께서 이게 이제 뭐 들러리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약간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축제 장 뭔가 비전의 경쟁의 장이 돼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뭐 이재명 단독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오면 좋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실제 친명 내에서도 김두관 의원을 그렇게 막 이제 비토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거든요.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지금 이제 뭐 크게 이제 김두관 의원께서 직접 이제 출마하신다고 해도 당선권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처럼 막 네거티브 뭐 그렇게 심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의 뭐 정치적인 비전과 철학을 이렇게 다투는 뭐 그런 전당대회 그런 당대표 선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글쎄요 경선으로 가게 될까요? 저는 경선 간다고 보고요. 김두관 의원은 100% 출마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친명 쪽에 환영받는 전당대회 판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나와가지고 얻는 득표율에 따라서는 본인이 차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나중에 암묵적으로 겨룰 수 있는 또는 포스트 이재명이 될 수 있는 좋은 판이기 때문에 저는 100% 나온다고 보고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해경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금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 이탈표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지금 찬성표를 던진 상황인데 글쎄요, 여당의 이탈표 단속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더 이상 이탈표는 없을 걸로 보이는 게 이제 언론에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경북경찰청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 결과 곧 발표가 되거든요. 그 수사 결과 발표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플러스 심의위원회, 이건 시민들도 포함된 겁니다. 그 법조 전문가도 포함되고 심의위원회 검토 끝에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만약에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게 되면 그럼 특검의 명분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 그러면은 그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했던 이종섭 장관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 아닌 거거든요. 그 부당한 명령이 아닌데
그거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하겠다. 저는 그거는 오히려 특검 자체가 부당한 거죠. 그래서 이 경북경찰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특검의 동력은 급격히 잃을 것이고, 그럼 급격히 잃는 특검에 찬성할, 그러니까 재의결 과정에서 찬성할 국민의힘 의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이탈표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신데요. 네, 저는 그 21대보다 약간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없었다고 하면은 실제 이야기했던 대로 21대보다는 어쨌든 이탈표가 뭐 8표니까 이제 적으면은 이게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와중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대놓고 이렇게 반대하기가 그러니까 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뭐 김재섭 의원이나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거 보니까 그 안철수 의원 딱 한 분만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이 이번에 해병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약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아니면 여론전을 해야 실제 이제 원하는 대로 재의결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를 거부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너무 속도를 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야가 아무래도 이제 해병특검법을 두고 계속해서 극한 대치를 해 나가면서 좀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주장한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협상이 이루어질지 여부 역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 좀 어떻게 점치고 계신지요? 저는 가능성 극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뭐 제3자 추천이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특검 과정에 이 상당히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특검만 하게 되면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찾아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숨은 뜻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할 이유가 없는 거고 만약에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특검 수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근데 왜 이 더 안 하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는 특검을 간다 이게 대통령 뜻이잖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경북경찰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악법인데 왜 대안을 냅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법을 던져놓고 자 이거 악법 투성이로 던져놓습니다. 이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전혀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던져놓고 상대당에서 여기에 대안을 내야 됩니까? 이거 추진하지 않는 것이 대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3자 추천 특검은 저는 개인적으로 뜻은 좋지만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악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3자 그 추천 형식의 특검안으로 이게 중재안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은 알겠지만 거의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게 좀 변수로 떠오르긴 해서요. 어떻게 네, 예상하시는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실은 이거를 받는 것은 이제 민주당인데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제안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은 그러니까 논의해볼 만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또 지연 전략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갑자기 이제 한동훈 뭐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 수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바로 될 수도 있고 예컨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무조건 이제 특검을 한번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의원 측에서 이번에 뭐 전당대 이거 계속 이제 앞으로 이슈가 돼서 이거를 받자고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민주당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저거를 반대하고 있죠. 발의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치권 소식을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